네,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정당의 분위기,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자꾸 깜빡 졸았어요. 깜빡 좋은 정도. 네. 요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흔히 쓰던데 혹시 이제 그 간밤이 출구조사 직후고 개표되는 과정에서 심장이 쫄깃쫄깃했다 혹시 이런 거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심장이 툭 떨어졌어요.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기간, 우리가 흔히 깜깜이 기간이니 블랙아웃 기간이니 하지만 그때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아, 네. 당에서 이제 자체 조사했던 거. 아니 이제 외부 기관 같은 데서 예. 근데 그것도 상당히 5%, 6% 이렇게 앞서는 예, 여론조사가 많았고요. 실제 또 그것이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갤럽 조사라든가 이런. 근데 그런 조사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0.6% 승리 또는 0.7% 패배, 네. 1% 승리 이래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출구조사 결과가 네. 이기는 결과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이제 개표가 다 끝났으니까 네. 최종 개표 결과로 0.73% 포인트 차거든요. 그렇죠. 예. 24만 7천 표 차더라고요. 그래서 지상파 3사 여론 출구조사가 가장 정확했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표 방송에 참여해서 방송을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은 이 출구조사를 할 때 이번에는 사전 투표는 좀 많았었고 본 투표는 예상보다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 출구조사에 참여했던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사실 두려웠죠. 아무튼 출구조사가 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이제 거의 맞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간발의 차잖아요. 네. 이 간발의 차에 담겨 있는 민심의 실체 핵심이 뭐라고 읽으세요? 민심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은 굉장히 컸었는데 예. 그러나 역시 이 정권,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거운동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분들의 선거 전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은 선거 전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 권력을 완전히 뺏기고 여러 차례 선거에 패배함으로써 이 조직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조직적 동원에서는 압도적인 실력 차가 있었는데 네. 역시 여당의 조직력이 막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7일, 8일 투표하기 전날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앞섰는데 출구조사에 졌다는 것은 결국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갔었고 결국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것이죠. 그것은 여권의 조직력의 승리가 아닐까. 조금 전에 최고위원께서 선거 전략이 주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개표 결과를 놓고 이제 다수의 언론이 몇 개의 좀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 초반부터 계속 이어왔던 젠더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이거 좀 약간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그 전략에 대해서. 예,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젠더 문제에 접근할 때 어쨌든 젊은 여성들 20대 특히 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 조금 우리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런 공약 같은 경우도 다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도 좀 역풍군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는 그래도 잘된 전략이고 그것은 선거 전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향후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득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남 지역에서 그 여권 관계자, 여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이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득표 전략에 후보 단일화 때문에 득표 전략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그 뭐 패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막판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8 내지 10% 승리 이렇게 이제 그 호언장담하다시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아니 오히려 절박함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선거판에서 가장 그 잘못된 모습이 다 된 듯이 행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궁금증이나 내지 의아함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나 전략에 대해서 당 안에서 좀 논란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글쎄 뭐 아직까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선거에 승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로 눈을 돌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나가야죠. 오늘 그 새벽에 지금 나 보도가 있는데요.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혹시 당 안에서도 최고위원급에서도 공유가 안 된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어제 그 개표 상황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인사 문제는 승리를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미리 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인사.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극소수의 이제 그 관계자들이 구상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그럼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도가 있었던 게 이제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당의 사무총장이 만났다라는 뉴스도 아침에 나왔거든요. 혹시 이것도 전혀 파악하신 바가 없습니까? 그렇지만 당선인께서 이미 양당은 신속하게 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과거에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께서 많이 합당도 하고 후보 단일화도 하고 정치적인 연대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그 배신감을 많이 느낀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당과의 그 합당이나 정치적 연대는 항상 그 정치적인 신뢰를 굳건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합당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속 조치는 아마 서로 통 크게 그 결정을 해서. 그런데 합당 문제 같은 경우도 봅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물론 어떤 그 입장과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당 대표 입장도 상당 부분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의 구성원은 당원이 주인이고 당의 구성원이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합당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당 이야기가 나와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정계 개편 설이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점도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 그 필요성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도 작은 의미의 정계 개편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소수 여당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빼가기 그런 공작이 많았었는데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에도 뭐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양식 있는 의원들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다음에 몇 시간 전에 당선 소감에서도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당선인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미 민주당과 민주당 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이 함께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시도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당내의 그 책임론이라든가 당내 분란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만약에 당선이 되도록 영부인이라는 이제 호칭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오늘 한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영부인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부인을 호칭하는 특정한 명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부인은 우리는 보통 이제 대통령 그 부인을 이제 뜻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영부인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그러면 말이고. 그 호칭을 계속 써도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곳곳에 그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을 보존하면서 보완하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 영부인의 그동안 역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회 곳곳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손길을 미칠 수 없는 것을 보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시한 많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은 권력을 동원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정치 공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반드시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김건희 씨에게 형사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부역한 검사들, 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한 검사들은 반드시 한번 스스로의 죄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방금 검색해보니까 영부인이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다.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맞아요. 정의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보통 대통령 부인을 뜻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최고위원께서 그 말씀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 맡아오셨잖아요. 네. 선대본에서. 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고소고발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은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고소고발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이번 선거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예를 들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틀어가면서 특정 후보를 비유하는 듯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선 그런 일들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묻고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그 녹취록 보도는 법원에 가처분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 일부 인용까지 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있다는 점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 공정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